토트넘과 K리그 간판 스타들의 멋진 플레이와 골쇼가 전세계 축구 팬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13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이끄는 영국의 토트넘 호스퍼와 K리그 선발팀인 팀 K리그의 친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비록 친선 경기지만 프리시즌 첫 경기에 승리하려는 토트넘과 K리그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팀 K리그는 공격 위주의 뜨거운 승부를 펼쳤죠. 손캐듀의 환상적인 멀티골과 K리그 선수들의 멋진 골쇼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찾은 64,100명의 만원 관중과 중계를 통해 경기를 지켜본 축구팬들을 열광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PK 판정 논란과 퇴장 논란 등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많은 볼거리로 가득 찬 재미있는 이벤트 경기였죠. 한편 이 경기는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손흥민의 멀티골과 아마노 준의 프리킥 골에 주목하고 있네요.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과 일본 축구 팬들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손흥민이 모국에서 2골, 토트넘이 6발 대승, K리그 선발의 아마노 준은 프리킥을 결정. 쿠팡 플레이 시리즈 1차전이 13일에 열려 K리그 선발과 토트넘이 대전했다. 토트넘으로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귀중한 실전 기회. 스타팅 멤버로는 벤탄쿠르, 모우라 등이 포함. 신전력 히샬리송도 선발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K리그 선발은 조현우, 이승우, 백승호 등이 선발에 들었고 아마노주는 벤치에서 출발했다. 경기는 초반부터 토트넘이 많은 기회를 연출한다. 15분 히샬리송이 드리블로 상대 골키퍼를 따돌리자 터치가 길어진 곳에 에메르송 로얄이 반응. 왼발로 노린 슛은 살짝 골대를 벗어났다. 21분에는 다빈손 산체스가 뒤로 빠져나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았지만 각도가 없는 위치에서 날린 슛은 골키퍼 조윤우에게 막힌다. 균형이 깨진 것은 30분. 아군과 원투패스로 전진한 에릭 다이어가 페널티 지역 앞에서 왼발을 휘둘렀고 강렬한 일격이 네트를 흔들며 토트넘이 선취점을 빼앗았다. K리그 선발도 반격에 전반 추가 시간 페널티 지역에 침투한 양현준이 화려한 페인트로 상대 수비수 2명을 따돌리고 피니시까지 끌고 간다. 이 슛은 아쉽게도 골대 밖으로. 직후에는 왼쪽에서 띄워준 팔로세비치의 크로스에 조규성이 반응. 헤딩슛은 네트를 흔들었고 K리그 선발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들어 토트넘은 에이스 해리케인과 손흥민을 투입한다. 그러자 그 케인이 곧바로 기회를 창출. 오른쪽으로 빠져나와 크로스를 보내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을 유발하며 토트넘이 다시 리드를 잡았다. 이에 맞선 K리그 선발은 52분 오른쪽에서 보낸 크로스를 라스가 다이렉트로 맞춘다. 노리고 찬 일격이 골로 빨려 들어가며 K리그 선발이 다시 동점골을 기록. 그러나 직후인 54분에 케인이 드리블 후 왼발 피니시로 골을 따내며 다시 토트넘이 1점을 앞섰다. K리그 선발은 62분 아마노준을 피치로 내보낸다. 59분에는 아마노의 핸들링으로 페널티킥을 헌상. 그 페널티킥을 토트넘의 손흥민이 무난하게 넣으며 리드가 2점으로 벌어진다. 하지만 71분에 아마노의 볼만한 장면이. 페널티 지역 앞에서 쓰러지며 프리킥을 획득. 직접 키커를 맡아 왼발로 날린 슛은 커브가 걸리면서 네트를 흔들었고 K리그 선발이 1점을 되갚았다. 그러나 공격을 늦추지 않은 토트넘은 75분 케인이 이날의 두 번째 골로 다시 점수차를 벌린다. 85분에는 상대의 실수를 놓치지 않은 손흥민이 아무도 없는 골문으로 흘려 넣었다. 경기는 이대로 종료. 토트넘이 6골을 뽑아내며 K리그 선발을 물리쳤다. 토트넘은 16일 세비야와 대전한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3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전개가 오픈되어 재미있는 시합이었고 새로 들어온 선수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엄청 재미있었어. 아마노는 엔터테이너야. 마리너스로 돌아와 주었으면. 최고의 시합이었다. 이번에는 한국 대표와 일본 대표 99군으로 시합하면 한국 대표가 일본 대표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쉽지만 그렇게까지 차이는 나지 않아. 케인과 다이어의 반대발 슛은 정확도도 위력도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몰랐던 선수였습니다만 몇 번인가 했던 태클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손에게 준 크로스도 좋았죠. 이거 K리그 팬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일본과 다르게 각 팀에서 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없더라도 리그 선발을 만들어서 6실점이라니 아무리 친선 경기라도 슬프지 않을까? J리그가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 매우 기뻐하겠지. 손이 2점을 땄고 K리그 선발도 3점을 땄으니까 총 9득점 중 K가 5점, 즉 5대4로 K의 승이라고 뇌 속에서 변환되었을 거야.
또는 손이 없었다면 4대3의 석패라고 생각하겠지. 농담이고 친선 경기니까 실점 따윈 신경 쓰지 않겠죠. 이번 시즌도 손케에게 의지하고 있으려나 라는 느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심은 모레노씨인 건가? 좋은 킥이었지. 다른 K리그 선발 선수들도 아마노의 골을 기뻐했고 실력이 있다면 어디를 가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아마노 선수 좋은 경험을 했네. 축제라고는 해도 자국인끼리만 해도 되는데 일본인이 이 멤버와 시합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경험이네요. 손케의 뛰어남은 격이 달랐고 히샬리송도 좋았다. 62분에 나왔는데 59분에 핸들링? 여러가지로 소급하는 나라니까 그런 일도 있겠죠. 기사는 틀렸지만 그 핸들링은 웃겼다. 한국 대표는 작년에 3군인 일본 대표에게 져버렸으니까 과연 그때 일본 대표에게 질 줄은. 아마 한국의 세계 랭킹은 400만 위 이하가 아닐까. 혐한은 좋지만 분위기 파악이 안되면 반감만 살 뿐이야. 한국을 싫어해도 이 기사에 그런 댓글은 아니지. 역시 친선 경기에서도 어쨌든 케인과 손이 결정하는구나. 다이어도 넣었지만 다른 전방 선수의 골을 보고 싶다. 하이라이트 봤는데 프리킥은 원더골이었지만 그 전에 아마노의 페널티킥 헌상이 발야구의 외야수가 뜬공을 잡으려다 미스한 것 같은 실수여서 엄청 웃겼다. 리그 선발이라는 말은 요즘 J리그에 없으니까 옛날 조목컵 같은 올스타전이 그립네. 조목컵, J리그의 일본인 선발팀과 용병 선발팀이 맞붙었던 올스타전. 2001년 이후 폐지. 일본의 아마노 선수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아마노 선수 정말 킥 잘하네. 놀랐다. 프리킥을 결정하고 성대하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지만 그 전에 자신의 핸들링으로 PK를 줬고 점수도 아직 뒤지고 있으니 빨리 돌아가라 라고 생각했다. 손흥민 너무 멋있어. 올 시즌도 득점왕 갈 수 있다. 그건 그렇고 토트넘의 부강 너무 대단해. 산체스는 이제 설 자리가 없네. 후반에 나온 셰이머스와 화이트 쪽이 안심하고 볼 수 있었어. 한국은 토트넘과 이렇게 시합을 할 수 있는데 이쪽은 국내에서 누구를 뽑느냐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이제 월드컵 무리야. 일본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오잖아. 아마노의 핸들링, 럭비의 캐치미스 같았다. 일본 선수들도 점점 K리그에 도전했으면 좋겠네요. J리그와 K리그는 거의 동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이란 말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J리그가 조금 낫지 않나요? 우선 아시아 챔스에서 압도해야겠죠. 다음은 경기 종료 후 일본 SNS 반응입니다. 축구 관람 정말 재미있었다. 일본 선수도 골을 넣었고 토트넘의 감독도 재미있었고 역시 손흥민은 너무 강해. 손흥민이 득점하게 해주고 싶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없는 핸들링으로 페널티킥을 헌상해버리는 아마노준. 토트넘을 상대로 아마노준이 넣은 것은 대단해. 손흥민과 케인이 2골씩이라는 것도 변함없다는 느낌이다. 이 경기 토트넘과 현지의 K리그 경기인데 관객이 어느 쪽을 응원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양팀 모두 즐겁고 좋은 경기여서 좋았다. 아마노준 상대로 벽 2명은 아니지. 마리너스 서포터로서는 골 퍼포먼스에 충격을 받았어. 아마노준 저런 캐릭터가 아닌데도 노력하고 있구나. 즐거워서 다행이다. 유럽에 보여줘 버렸네. 이로써 토트넘의 프리킥 수비가 개선된다면 토트넘은 아마노준이 키웠다 라며 옷줄 내도 돼. K리그 올스타 대 토트넘 관객 6만 명. 일본에서도 파리 생제르맹 투어, J리그 올스타전 같은 걸 짜서 하면. 한국 대표 손흥민 선수 초중학교 시절에는 팀에 소속되지 않고 아버지와 훈련했다는 이야기가 무척 흥미롭다.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15세까지 부친과 개인 훈련으로 자랐다는 사실은 그가 무엇을 해왔느냐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고 신경 쓰인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이 한국 대표 손흥민을 극찬했다. 페널티킥 없이 득점왕과 EPL 누적 파워랭킹 1위로 결과로도 스탯으로도 당연한 평가.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빅클럽 이적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손흥민 선수는 정말로 좋은 말을 하는구나. 인터뷰에서 K리그 선발에 실수한 선수에 대해 젊은 나이에 뽑혀 대단하다. 실수해도 몇 번이고 도전했다. 와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아. 이것으로 그에 대한 비판은 없어진다.
항상 인터뷰가 너무 완벽해. 주위에 대한 배려, 존경스러워. 한국에서는 K리그 선발과 토트넘이 시합하고 있어. 손흥민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흥행 경기를 할 수 있다면 재미있을 텐데. 전세계 100여국에 중계된 이 경기는 해외의 K리그의 저력을 알리고 한국 축구 문화의 성숙함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세계의 축구 팬들은 한국 관중들의 훌륭한 매너와 2002년생 미드필더 양현준에게 강한 인상을 받은 듯 하네요. 양현준은 전반 45분 가볍게 라이언 세센용을 농락한 뒤 스텝 오버로 다이어까지 돌파하며 날카로운 슛을 선보였고, 후반에는 라스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짧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으로 축구 팬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받았죠. 특히 토트넘 팬들은 토트넘 공식 트위터에 "저 선수 이름이 뭐야? 다이어를 농락한 저 한국 선수를 당장 영입해" 라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은 16일에 라리가의 세비야와 프리시즌 두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허위, 과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